死ぬ覚悟はできているようだな、ケンシロウ。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디코스의 북두신권 라오우의 피규어입니다. 박스 자체는요, 전에 켄시로보다는 약간 크게 나왔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블리스터가 살짝 보이는 이런 포장이고요. 여기에는 금박으로 이제 글씨가 써져 있고, 옆쪽에는 라오우의 일러스트, 양면 똑같고요. 이 뒷부분에는 라오우의 각종 포즈와 루즈들, 그리고 얼굴이 2개 들어있는 사진들이 되어 있고, 스탠드가 하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전작 켄시로보다 박스가 커져 있고요. 부피가 차지하진 않아요. 양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설명서, 자, 각종 관절들이 움직이는 포인트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조하시고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효과 이펙트 파츠, 뒷면은 없고요. 요것도 켄시로와 마찬가지로 빠른 AS나 뭐 이제 본사에 보낼 수 있는 카드 같은 게 되어 있지만 뭐 국내니까 불량이 났어도 사신 곳에 가서 해보셔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여기엔 스탠드가 하나 동봉되어 있는데요. 스탠드는 전작의 켄시로와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을 꽂을 수 있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관절이 움직이면서 여기는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죠. 여기도 빠지게 되어 있고요. 본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열어보면 비닐이 하나 껴있는데요. 요것도 빼버리면 되겠죠. 전작의 켄시로에 비해서 크기가 커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크기나 부피감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덩어리 자체가 틀려요. 보시면은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얼굴을 보시면은 원작과 비슷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6인치 중에서는 북두신권 피규어 중에서는요, 메디코스가 상당히 재현율이 좋은 것 같아요. 옆모습, 앞모습, 이런 비율 같은 게 약간 조조틱한 스타일이 있어요. 전에 메디코스가 쭉 조조 시리즈를 만들어 와서 그런지 허리 같은 것도 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카이오도나 다른 북두신권 라오우 피규어에 비해서는 조금 호리호리하다고 느껴지는 편이에요. 카이오도 거는 덩치가 훨씬 컸죠. 구성품을 알아보면요, 본체 하나, 특수효과 이펙트 파츠인데요, 주먹으로 이렇게 날리는 켄시로와 같이 비슷한 파츠죠. 켄시로 같이 북두 백열권 파츠는 없습니다. 주먹을 날리는 것. 켄시로는 보라색이었는데요, 라오우는 붉은색 파츠입니다. 손 파츠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손, 주먹, 쥔손 2개까지 합하면 6개입니다. 4개는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손을 좀 벌린 파츠, 요거는 손을 조금 오므린 파츠인데 약간 벌린 상태죠. 크게 다르진 않고요. 얼굴을 외치는 파츠가 하나 들어있어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라오우의 인상을 잘 표현해줬죠. 관절을 알아볼 텐데요. 얼굴이 이렇게 빠지겠죠. 얼굴이 교체 루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빠져서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끼워주면 되고요. 외침 파츠로 해주고 싶으면은 다시 요 파츠로 간단하게 껴줄 수 있습니다. 얼굴은 회전이 되면서 목도 안쪽으로 또 회전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깨는 전작 켄시로와 같이 위쪽이 좀 보기 싫지만 2두근과 3두근을 연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프로포션을 살리면서 관절 쪽 보이는 부분을 조금 희생시킨 것 같아요. 팔꿈치 쪽은요,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요. 메디코스 특유의 팔꿈치 쪽 덮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목 파츠는 이렇게 교체하기 쉽게 스트레스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쏙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어깨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가 보이는 단점들이 좀 존재를 하죠. 허리 관절은요, 돌아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동 범위예요. 다시 펼치면 이렇게 여기가 여기 포인트 다 볼관절로 회전식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많이 관절을 움직이게 되면은 낙지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벨트 부분의 장식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고관절 파츠 쪽은 기존의 켄시로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쪽을 구부려 봐도 여기서 비례가 깨지지 않도록 조형을 잘 해놨고요. 무릎 관절인데요, 여기가 조금 단점이긴 해요. 무릎이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서 가리개식으로 가림막이 있는데 요게 끝까지 나오면은 계속 걸려요. 제가 반대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다가 간신히 접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이 부분이 설계가 맞닿지 않아서요, 이게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딱 접히는데 여기 반대편의 경우는 이게 나와서 걸려버려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힘을 여기서 꽉 주고 요걸 먼저 눌러주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 다리 관절이 다시 원상태로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를 빼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집어넣기가 상당히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엄청 줘서 다시 넣긴 했는데 무릎 관절을 좀 조심하세요. 발목 관절은요, 발가락 쪽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축관절이 존재하고요. 여기 끝에서 회전관절이 좀 존재를 해요. 접지력 높여주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고요. 주의하실 게 요 무릎관절, 이중관절 쪽에 관절을 수납하고 넣기가 조금 까다롭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파츠를 교환해 줘 볼게요. 손파츠 교환이 항상 쉽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권법을 내지르기 전에 이런 손파츠 바꿔줄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카이오도 권항처럼 헬멧이나 망토 같은 게 좀 더 부속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거는 아마 다음 버전의 디럭스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손파츠 교환한 첫 번째 포즈고요. 다른 또 손파츠로 교환해 볼게요. 이게 다른 손파츠로 표현한 두 번째 포즈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크게 모양이 다르지 않거든요. 주먹 파츠로 바꿔볼게요. 주먹 특수효과 파츠로 바꿔준 포즈입니다. 스탠드에 껴볼게요. 스탠드가 중량감 있는 라오우를 받치기에는요, 공중부양 액션이 좀 힘드네요. 공중에 띄우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켄시로 같은 경우에는요, 공중에 띄어도 공중 액션이 가능했거든요. 무게가 가벼우니까요. 요렇게. 근데 라오우 같은 경우는요, 올리면 다시 스르륵 내려와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켄시로보다는 공중 액션은 하기가 좀 힘듭니다. 서 있는 용도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스태츄가 가동한다는 의미, 초상가동, 그런 의미에서는 잘 뽑힌 제품 같아요. 조형이나 동세나 비례나 그런 것들이 스태츄 같은 느낌도 나면서 가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제품으로는 잘 나온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베르세르크의 작가 미우라 켄타로가 돌아가셨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작가도 북두신권 그림체의 스타일을 많이 받은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조조 작가도 그렇고 미우라 켄타로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긴 해요. 굵직한 작가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직 완결이 안 된 베르세르크를 볼 수 없다는 그런 좀 안타까움.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死ぬ覚悟はできているようだな、ケンシロウ。覚悟するのはお前の方だ。闘気をまとえるほどにまでなったか。行くぞラオウ。ケンシロウよ、貴様を倒しこの場所を北斗神拳終焉の地にしてくれるわ。そこまでしてユリアを奪われたくないようだな。貴様もなんとの究極奥義を手に入れたくなったか、ケンシロウよ。そんな奥義など俺にはどうでもいい。俺にはユリアが必要。それだけだ。何？貴様は力を望まぬと？貴様がここまでやれるようになるとは。お前の負けだラオウ。ほざくな。この程度の傷を負わせたぐらいでこの剣王に勝ったつもりか。まだ勝負はついてはおらぬ。
烈剣お前はもう死んだ。貴様がここまでやれるようになるとは。お前の負けだラオほざくな。この程度の傷を負わせたぐらいでこの剣王に勝ったつもりか。まだ勝負はついてはおらぬ。Nah,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